저는 인생의 성공에서는 타고난 게 30%, 노력이 50%, 나머지 20%가 외부 변수,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복을 알고 나면 그 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오늘은 지금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어떻게 운의 흐름으로 활용할지 그 20%인 운의 관점에서도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 리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일단 먼저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땅에서 막 캐내진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었어요. 그 원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매끈하게 가공되는 그런 과정이 떠올라요. 다이아몬드를 막 캤을 때, 원석일 때는 완전히 투명하지도 않을 거고 모양도 울퉁불퉁하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저게 다이아몬드인지 유리조각인지 맨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장인이 그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깎아내고 또 유명한 회사에서 그 주얼리를 만들어서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1번 분에게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은 1번 분께서는 타고난 지능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스펙이나 지적인 능력, 이제 이렇게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로 읽혀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장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회사에서 가공을 하게 된다거나 좀 이런 거에 따라서 운명이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분께서 현재 나는 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다든지, 이제까지 살면서 복을 그다지 체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전면적인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카드로 읽었을 때는 1번 분이 타고난 복이 분명히 있으신데요. 특히 잘 짜여진 시스템, 잘 갖춰진 환경, 여기 들어갔을 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보여요. 오늘 완즈 카드들이 유독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여러분은 일이나 좀 사회생활 같은 쪽으로 잘 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순간적인 집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1번 분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을 찾기만 하면 딱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쭉 달려갈 수 있고 그럼 왕과 여왕의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으로 보여요.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으신다면 순식간에 막 매니저나 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과정도 좀 즐길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또 그만큼 어떤 여러분은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시스템이 정해져 있고 잘 짜여져 있을 때 거기에 적응을 잘 하실 거고 안착을 잘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회사원이신데 지금 회사에서 나는 도대체 적응이 안 된다. 뭔가 좀 붕 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는 그 업무가 여러분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랑 성향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1번 분은 결국은 일을 하셔야 되고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셔야 복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 분 경우에는 나중에 좀 너무 심심할 수도 있고 무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심심풀이로라도 봉사활동을 계속 하신다거나 주기적으로 어딘가를 가야 되는 좀 그러한 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많은 1번 분들은 이렇게 특정하게 일과 관련된 어떤 한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타고나셨다고 보이거든요. 분야는 좀 다르실 수 있지만 타고난 영재성 성향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손으로 하는 일이 섬세하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청각이 남다르다든지 이런 쪽으로 영재성이 있는 오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고난 지능이 뛰어나다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영재 검사를 제때 못 받았다거나 영재 교육 같은 걸 받지 못하면 이게 그냥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되고 적성이랑 재능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1번 분 경우에도 좀 굉장히 뾰족하고 좀 특수한 적성일 수 있거든요. 그걸 찾지 못하면 문제는 좀 오랜 시간 방황하신다든지 복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좀 그런 경우도 많을 수 있겠다고 보여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1번 분께서는 나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잘하는 게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또 일로 나는 복을 찾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일 자체로 여러분은 자아실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힐러 카드까지 나와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힐링되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없다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했을 뿐이거나 아니면 지금 환경이 안 맞아서지 이제 1번 분은 진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그런 복은 타고나셨어요. 또 만약에 일을 제외한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이 성향을 연결해 보게 되는데요. 1번 분은 좀 타고난 성향 자체가 순수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좀 기본이 돼 있으신 약간 성선설 그런 주인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랑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랑 케미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어딜 가든 그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1번 분의 복이라기보다는 1번 분이 속하시는 조직, 그곳의 복이기도 하겠죠. 1번 분이 들어오면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1번 분은 공간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주도권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보여요. 또 그게 완즈 왕이랑 여왕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기운도 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으세요. 그래서 1번 분은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큰 회사랑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랑 주로 소통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일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조직에 들어가시는 게 탄탄한 조직에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의 복을 더 키워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요. 일단 1번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일 자체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은근히 흥이 좀 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좀 오랫동안 조직 생활 하다 보면 회사 생활 오래 하면 나 그냥 차라리 혼자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막상 모든 걸 다 혼자 책임지려고 한다고 보면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혼자 사업하다 보면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세금 처리라든지 뭐 알바생을 결정한다든지 인사의 문제나 뭐 공과금 이런 거 별의별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커다란 조직 안에 있을 때는 좀 나눠서 일할 수 있으니까 진행될 때 편한 점도 많아요. 또 같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랑 같이 하면 책임을 좀 나눌 수 있고 의무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사람이랑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밖에 내가 정말 홀홀단신 혼자 나오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소속감이나 네트워크 그런 사람의 연결이 주는 그런 힘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도 1번분이 필요하지만 1번분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오랫동안 사람이랑 연결되는 일 또 일을 주제로 얘기할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의 복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이 힐러 카드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랑 연결됐을 때 또 일이 있을 때 행복한 분들이세요. 이제 그래서 혹시 지금 조직 생활에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부서나 회사를 옮기시는 거는 고려하시되 이게 아예 조직을 포기하고 홀로서기 하는 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1번분은 조직에 있을 때 원석이 점점 더 다듬어질 거고 매끈하게 점점 능력을 더 발휘하게 되는 큰 조직 안에서 능력을 키우는 좀 그런 복을 가지셨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나는 일에서 도저히 재미를 못 찾겠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렇다면 그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혹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닐지, 조직이나 부서를 옮겨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금방 복을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럿이 좀 함께 큰 조직 안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았을 때, 그러면 진짜 커리어 자체로 1번분은 대성할 거로 보이고요. 프로페셔널한 모습, 거기에서 복을 행운으로 만들 거고 또 그걸 명예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럼 1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범상치 않은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황제 카드, 여황제 카드, 또 가운데도 지금 메이저 카드가 4장이나 떴기 때문에 이번 분은 좀 에너지나 기 이런 걸 좀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궤적이나 패턴, 어떤 삶의 길, 여정 자체가 일반적인 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이번 분께서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도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 아니지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좀 독특하시다든지 특히 남다르게 어려웠다든지 이번 분은 살면서 한 번은 꼭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지금 칼 3번 카드에서도 앨리스가 슬퍼하고 있는데 이 슬픔을 기반으로 딛고 일어서거든요. 약간 자수성가형 스타일? 맨땅에서 헤딩하지만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 좀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조언 카드에 지금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 나온 거 보면 이번 분께서는 어떤 길을 가장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 운명에는 약간 리더십 이런 복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리더라는 게 사실 복이라면 복이지만 이렇게 좀 외로운 순간들도 많을 거예요. 누굴 따라서 하는 거는 쉬운데 새로 창조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아랫사람이 지켜본다 그러면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분은 그런 순간이 오히려 행운의 포인트다 이렇게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번 분 스스로를 다듬어가게 만들 거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나를 아무도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여기저기 CCTV도 있고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있다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게다가 여러분의 패턴은 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시거든요. 연예인 이런 느낌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분이세요. 그럼 진짜 쓰레기 하나 버리면 난리 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인으로서의 무게나 책임 같은 거, 그게 결국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게 되고 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규칙이 되고 규율이 되기도 해요. 이제 이번 분들이 좀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리더십을 복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좀 더 정도를 걸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선하게 바른 길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살피는 게 결국은 나에게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누구 덕을 보고 산다 이거보다는 내가 개척자다. 내가 일단 시작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나는 대처할 수 있을 거다. 확실히 좀 강한 자기신념이 중요하신 분으로 보여요.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 이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도 묵묵히 갈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떳떳해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왕관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번 분도 좀 그런 강하고 단단하고 좀 도덕적인 본보기, 좀 이런 결말로 가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사람들은 또 결국 진심을 보게 돼 있고 그 진심은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번 분께서 나는 뭐 아직 이룬 게 없는데, 나는 리더십을 발휘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그냥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분명히 누군가를 이끌어 갈 거고 가르치게 될 운명이 있으세요. 이제 또 가르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고 또 정리를 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가르쳐주는 실력 자체도 점점 늘게 될 거고요. 또 오늘 마지막에는 동전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는 동전들이 있는데 이 동전이 오늘은 여러분이 아끼는 제자 또 아랫사람들 이렇게 읽혀요. 애제자를 여럿 거느린 모습. 이제 이번 분들 경우에는 나는 내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랫사람들을 키워주면서 나처럼 힘들게 하고 싶진 않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멘토가 될 수 있는 복을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스승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면 그걸 따라하는 거니까 스승을 뛰어넘어서 청출어람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개척해봐야 습득이 되고 실력이 느는데 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분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높이 계시다 보니까 제자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분은 살아가시면서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쟁자라고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생기신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분보다는 더 잠재력이 있으실 거로 보이거든요. 이번 분은 제일 중요한 경쟁자는 여러분 스스로라고 보여요. 이게 지금 가운데 데빌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좀 쉬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이 개척자라고 해서 막 365일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다 보면 막막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데빌 카드처럼 일탈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개척한 다음에 내 뒤에 따라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이제 그렇게 자꾸 보이지 않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번 분 카드를 보면 공통적으로는 어느 분야에 계시든지 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의 영역이나 경영의 측면 이런 부분을 빼놓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혼자 연구하는 분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계약을 따낸다거나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거나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미지의 세계를 누군가한테 설명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만드는 좀 공공을 위한 좀 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번 생애에서는 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척하셔야 되고 중간중간 어떤 욕구를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거로 보여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쌓였을 때 그 안에서 충분히 보람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거고 인기와 명예를 한 번에 누리실 거로 보여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열어본 카드를 보면 3번 분의 타고난 복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보여요. 사람은 원래 타고난 지능이나 어떤 재능이나 적성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지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약간 결정적인 순간, 그럴 때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런 운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바로 3번 분은 그렇게 사람의 운을 타고나셨다고 보여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인연이 주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나 파워 같은 거를 몸소 체험하지 못하셨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건 아직 타이밍이 안 됐을 뿐이고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나중에 3번 분이 이번 생을 마감하실 때쯤 되면, 아,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정말 다행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그때 그 사람 덕분에 진짜 행복했다, 이렇게 돌아보실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힘과 어떤 끌어당김이 강할 거로 보여요. 또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이유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교적이시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려는 그런 타고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3번 분은 좀 특별한 조합이 있으세요. 오늘 거꾸로 매달린 사람하고 전차 카드하고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아래 칼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약간 특별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좀 선별적인 그런 운의 이미지가 있어요. 일단 3번 분들은 사람을 끌어당길 때, 누군가랑 친해질 때 그렇게 가까워지는 게 그냥 막 아무나랑 사귀는 분, 억지로 막 그렇게 되는 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호구같이 아무에게나 다 잘해주는 좀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좀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만족감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이제 여러 명 상대할 때는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예의 있게 대하시는데 진짜 속마음은 잘 나누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만 속내를 드러내는 좀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런 패턴들이 틀린 게 아닌 게, 그렇게 해야 진짜 나랑 진심을 교류하게 되고 인연의 운도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3번 분께서 이제까지 나는 멘토를 못 만났다, 선배나 선생님을 못 만났다, 중요한 운명적인 사랑을 못 만났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곧 다가오니까요. 이제 곧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전공을 정한다든지 적성을 찾게 된다든지,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대박이 터진다든지, 엄청난 동반자를 만난다든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좀 이런 운이 강하시거든요. 딱 소수의 사람이랑 함께 했을 때 힘이 강렬하게 조합이 되고, 그러면서 얻게 되는 동력들이 엄청 강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나의 타고난 복을 정말 소수의 사람, 1명, 2명,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랑 나랑 만들어가는 거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조언 카드에 놓아주어라, 용서가 치유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걸 보면 3번 분은 과거에 어떤 인연 때문에 생기셨던 상처가 있으셨을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혹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인생의 적성이나 어떤 열정적인 분야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인연의 운이 있습니다, 인연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나는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인생이다, 그러면 왠지 독립적이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누구나 다 사회적인 동물이라 누군가와는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부의 정도에 따라서, 이 금전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부의 정도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외로운가 외롭지 않은가, 이걸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 같은 게 해결되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인 연결망이 좀 단단해야 행복의 가치를 더 강하게 느끼고 인생의 의미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분 경우에는 살아가시면서 나는 막 혼자 일어설 거야, 이런 의지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혼자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한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크게 키워가려면, 빵 띄우려면 누군가랑 같이 하면 훨씬 좋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거 나눠들면 훨씬 좋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이런 속담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좋은 점, 다른 점을 가진 사람,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신다면
진짜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키카드의 컵 10번 카드, 이 가족을 상징하는 카드도 떴거든요. 그래서 3번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의 행복이나 만족감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여요. 위에 마법사는 가문을 시작하는 그런 개척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나왔다는 거는 보통 3번분이 이제 자녀 복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자녀를 잘 길러낼 거고 그 자녀가 가문을 빛내게 될 거고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할 거고 3번분한테 공을 돌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말할 정도로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실 거고 잘 키워가는, 잘 성장시키는 그런 복이 있으시다고도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복이 더 커지고 재생산되고 확장되는 좀 이런 패턴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길러내시면 그 복이 이렇게 소수의 자녀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는 형국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그러면 옆에다가 둘 것이냐, 내가 오랫동안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관계는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신다면 3번분은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또 오늘 조언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주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실패나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과거와는 진짜 다른 사람이다. 나는 과거는 용서했다. 지나가는 인연에, 지나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하늘은 결정적으로 3번분이 인연을 통해서 그 인연이 가져다주는 복을 통해서 하늘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역시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사람, 좋은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거다. 이거를 매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인연의 힘이 더 강하게 연결될 거고 더 빠르고 확실하게 3번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사 번 분들 여러 번 카드를 보면 좀 돋보이게 된다 이런 맥락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별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이상향을 말하고 유토피아를 말해요. 닿을 수 없는데 누구나 선망한다 이런 스타를 상징하거든요. 또 아래 완즈 7번 카드도 이제 나무 막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돋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4번분은 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 복,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좀 그런 복을 타고나셨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좀 연기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든지 SNS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나 언론이나 홍보나 마케팅, 영업 이런 쪽에 적성이 있으실 수 있겠다고 보여요. 특히 진짜 4번분들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자발적인 일을 하셨을 때 동력이 훨씬 강하시고 몰입도 강하고 집중력이 좀 뛰어나신 편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전차랑 동전 3번이랑 황제 이렇게 패턴이 나왔는데 내가 전차로 밀고 나갔을 때, 마음 먹었을 때 기술을 연마하면 거기서 큰 명예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는 4번분의 손을 거치는 것, 손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만드는 것, 혹은 머릿속에는 구상했던 거를 손으로 만들어서 현실에 보여주는 거, 좀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도구를 딱 하나 잡으면 그 도구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유명세의 근원이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 미술 도구나 음악 악기 뭐 이런 것처럼 예술에 관련된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요리 도구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특히 4번분은 오늘 스쿨, 이 학교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디서 기술을 배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큰 시스템이나 어떤 공인된 기관, 또 잘 짜여진 커리큘럼 여기서 한번 기술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4번분만의 색을 입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진짜 예술 작품은 결국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인간 감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4번분께서 나중에 혼자 작업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신다고 하더라도 앞에 교육을 받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요. 또 그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좀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4번분은 그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거고 평생 좀 따라갈 거라고 보여요. 또 4번분은 마지막에 완즈 여왕이랑 황제로 끝나기 때문에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청출어람, 정말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런 실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기관에 얽매이지 않을 거고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뭔가 독특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유명해진다든지 이름을 알린다든지 새로운 학파, 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제자를 양성한다든지 좀 이런 쪽으로 풀리실 거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랫사람으로 존재하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여러분만의 세계관이 생길 거고 그게 어떤 시대를 이끄는 유행이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힘까지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분께서는 내가 또 어느 분야에 안목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좀 돋보이는 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 이쪽으로 전공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커리어 이동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야나 다 뭐 영업의 차원이 있을 거고 마케팅이나 광고나 홍보 이렇게 대중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4번분이 그런 것들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게 진짜 여러분의 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보여요. 그냥 선생님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는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좀 그런 분이 되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4번분을 보면서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사람을 많이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강의를 연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려고 경쟁할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의 인기몰이를 하실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사실 유명세가 다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4번분들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완즈 여왕이랑 황제랑 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도 높고 자기 검열이 강해요. 자기 비판이 강한 거죠. 별카드가 이상향을 말하는 만큼 4번분은 좀 스스로 정해두신 기준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강의를 한다거나 뭐 SNS에 아주 작은 걸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예술작품을 만들든 광고문이나 홍보물을 만들든 마케팅 준비를 하든 이게 다 어쨌든 여러분 손을 거쳐야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준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면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기준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워라밸을 맞춰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인지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프레시 에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막 사회에서 여러분이 경쟁에 유리할 거고 또 여러분 손을 거치면 막 엄청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때로는 그 사람을 벗어나야 되고 도시 속을 벗어나야 돼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좀 경쟁이랑 무관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 그게 4번분의 힐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면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거, 완전히 쉬는 거, 등산이나 산책을 주기적으로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운동을 하시면서 몸의 긴장감을 풀어준다든지 건강을 꾸준히 챙기는 게 꼭 필요하세요. 왜냐면 워낙에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셨는데 그 성향이 또 경쟁을 만났을 때 더 불이 붙거든요. 한번 집중하면 집중력이 끝까지 이어지는 막 몰입의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로가 생긴다고 해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누적될 수 있고 건강을 이룰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4번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복이 있거든요. 손으로 계속 무언가를 하셔야 복을 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엄청 피곤해지고 이 손에도 휴식이 필요할 거예요. 관절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을 거고 이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같은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앉아있는 게 오래된다든지 계속 서서 수그려서 작업을 한다든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 어딘가가 좀 굳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시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 평소에 쓰던 근육이나 움직임 같은 걸 반대로 써주는 게 필요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뭐 어깨를 늘어뜨리는 이런 연습을 하셔서 이 손이 가지고 있는 복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요. 결국 4번분은 내 손에 복이 있다. 또 그거랑 어떤 교육기관이나 배움을 통해서 한번 확 정리가 될 거다. 체계가 잡힐 거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다. 인기를 끌 거다. 그래서 유명해질 거다.
그걸로 엄청 복을 키울 수 있을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이렇게 휴식과 힐링 이거를 꼭 챙기셔서 오랫동안 이 건강을 유지하시고 복도 즐기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은 엄청난 카드를 가져오셨는데요. 약간 마지막 번호를 고르신 것 자체가 약간 여러분의 운명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 보시면 키카드에도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데스 카드, 창의적인 표현, 정말 약간 독특한 5번 분만의 운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5번 분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시는 분마다 정말 다양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달라진다든지, 딱 맞는 전공을 찾아서 달라진다든지, 완전히 잘 맞는 회사를 만난다든지, 어떤 여러분은 운명의 조합이 생기면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어쩌면 5번 분은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어떤 인생의 한방, 하나의 기회, 이게 가장 강한 분으로 보여요. 일단 이 창의적인 표현 카드가 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타고났다, 촉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5번 분은 이 직감과 촉을 가지고 평생의 복을 꾸려가실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예술가가 되셔서 살아가면 좀 적합한 분으로 보여요.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으시면 뭐든지 또 예술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술과 거리가 먼 전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어떤 한 사람이 우물을 하나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일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의 복이 5번 분에게 있으세요. 일단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자체가 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사람을 말하거든요. 어떤 한 분야에 여러분이 적성을 찾으시면 진짜 대성하실 거예요. 업계에서 유명해지고 그냥 조그만한 동네에서 유명해지는 건 완전 순식간일 거고요. 또 데스 카드랑 동전 1번이랑 정의 카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나왔기 때문에 5번 분은 어느 날 좀 운명처럼 적성을 찾게 돼서 훌쩍 떠나게 되는 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다 던질 수 있는 좀 그런 화끈함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과 함께 유학을 떠난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좀 이렇게 운명의 대반전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물론 몇몇 분들은 아직 그런 계기를 만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그런 분들은 아직 복을 써먹지 못하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방황하실 수도 있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수레바퀴가 계속 돌기만 한다. 내 자리는 어딜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사실 5번 분 경우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이 복이랑 가장 중요해요. 누가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5번 분의 복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복의 방향과도 맞지 않아요. 주도적으로 순간의 끌림, 나의 직감을 믿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급물살을 탈 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고 여러분만의 어떤 하나의 세계관이 창조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5번 분 중에서 나는 그 정도의 계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그냥 운명적인 계기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거지 오히려 아직 기회가 분명히 남아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말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5번 분은 약간 나는 운명을 던졌어, 인생을 던졌어, 사활을 걸었어 좀 그런 분야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결국 크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운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어떤 회사를 창업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 아니면 예술 분야에서 진짜 성공한다거나 어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좀 그런 쪽으로 복이 풀려가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5번 분 카드는 제가 보자마자 와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런 인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5번 분 스스로도 나는 좀 범상치 않은데 나만의 뭔가가 있는데 뭔가 뾰족한 직감이 있다. 뭔가 섬세하다. 예민하다. 내가 예민한 부분은 어딜까? 이걸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복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발현법까지 아실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대반전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예민한 그런 패턴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각이 예민하신 분들 그러면 소리랑 관련된 적성이나 어떤 예술 중에서도 음악 쪽 이쪽이 좋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비교하고 평론하는 좀 이런 쪽으로 풀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소리랑 관련된 뭐 과학 분야가 될 수도 있겠죠. 맛에 예민하신 분들도 그냥 그걸 나는 맛에 예민해 이렇게 두지 마시고 미식가나 평론가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깊게 파고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 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그 예민한 부분, 그게 좀 호불호랑 관련돼 있어서 이게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이거 다 참고 사는데 나는 이게 왜 싫고 예민해지지? 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을 누군가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우리 개선해보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아보신다든지 평가나 평론을 한다든지 부당한 걸 바꿔가는 뭐 스타트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좀 이렇게 풀어가시면 운명 같은 계기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될 거고요. 어떻게 그 계기를 나의 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나만의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것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5번 분은 누군가의 덕을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오히려 오늘 마지막 칸에 동전 6번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덕을 베풀어야 되고 선행을 하고 사회의 부당함을 바꿔가고 정의를 찾고 복지를 푸는 좀 이런 쪽에 가까운 편으로 보이거든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누구 덕 좀 볶고 싶다, 도움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예술이나 창작이나 공공 분야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쪽 이런 쪽은 누군가의 덕을 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만의 색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그림을 따라서 그리면 패턴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막막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일단 내가 부딪혀야 되고 자연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하려면 인내의 시간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5번 분은 일단 나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이 사회에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난 또 나만의 적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운명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한번 찾으면 운명의 어떤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뭔가 나만의 예술을 발휘할 것이다. 장인정신도 있을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복은 진짜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거든요. 그걸 진짜 알처럼 품고 계세요. 특히 좀 오감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여러분의 호불호가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정체성에 연결하시면 내가 참을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유독 정의로워지는 부분은 무엇일까? 남다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감각들이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와 명예 같은 건 아주 쉽게 끌어당겨질 거로 보여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